안녕하세요. 생숙방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주요 업무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. 수분양자가 꼭 알아야 될 생활형 숙박시설 정보입니다. 요거는 앞에 있던 강의와 다른 게 어, 주체별로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으십니다. 자, 볼게요. 크게 10단계로 나눴는데 일단 다 분양 받으셨죠? 그리고 커뮤니티 구성이 제일 중요해요. 순서상. 예, 순서로 봤을 때 커뮤니티 구성이 되지 않으면 사실 뒤에 건 다 안 보셔도 돼요. 커뮤니티는 제 경험상 그래도 최소 1년에서 준공일 기준으로 예상 준공일 기준으로 1년 전 또는 6개월 전에 100명 또는 30% 이상이 좀 모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요 수치도 지역마다 생기 처한 상황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한데요. 어, 준공 예정일 1년 전 또는 6개월 전 그 사이에 100명 또는 30% 이상이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관리인이라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수분양자 과반수가 선정하는 그런 합법적인 수분양자의 대표인데요. 보통은 관리단 집회가 설립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분양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임시 대표, 예비 대표, 뭐 임시 관리인, 뭐 예비 입주자 대표 뭐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됩니다. 예. 임시 관리인은 법적인 용어로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수 건물이 많이 좀 이렇게 어려워요. 뭐 의사 결정한 사람도 없고 이때 법원이 판단해서 어떤 사람을 임시 관리인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무조건 법원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수분양자분들이 뭐 10% 이상 또는 50% 이상 이렇게 동의해서 이분을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경우인데 제가 왜 10% 또는 뭐 50% 이렇게 말을 했냐면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. 어느 법원에서는 그냥 뭐 몇 명만 해서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어느 법원에서는 과반수 달라 뭐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법원에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자, 아무튼 관리인이라는 거는 법적인 명칭과 어떤 형식을 고려하지 않고서도 일단은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의사표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. 자, 그 관리인이 선임이 되어야지 또는 뭐 예비 관리인 또는 예비 대표 이분이 있어야지 시행사, 위탁사 뭐 여러 가지 수분양자들 사이 의견 조율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인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이 관리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시행사가 준공일 얼마 전에 뭐 모여라 뭐 해서 갔더니 이 중에서 뭐 임시 관리 대표를 할 사람 있느냐 또는 뭐 수분양자 임시 대표를 할 사람 있느냐 뭐 손 들어라 이렇게 해서 뭐 손 든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전에 시행사가 발빠르게 준비해서 이분 통해서 뭐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진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아무튼 수분양자들이 자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의결권을 그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체 대표를 하나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. 이제 이분에게 역할이 주어지면 그 밑에 뭐 같이 따라주는 여러 뭐 위원분들이 계실 거잖아요. 그분들과 같이 대출 상품도 같이 찾을 수 있어요. 시행사에서 물어다 주는 대출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직접 인근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서 축협, 농협, 새마을금고 이런 데를 통해서 더 좋은 대출 상품을 받을 수 있어요. 아쉽게도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금융권이 붙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한도가 같은 게 잘 나오면 뭐 괜찮죠. 뭐 금리를 한도 잘 나오면은 어느 금융기관인지에 따라서 상관없이 잘 될 거라고 보고요. 보통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80%까지도 나와요. 근데 그 외의 지역은 분양가 대비 55에서 60%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. 금리는 지금 기준으로 한 6% 전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. 그래서 준공일 전후 한 15일 전후쯤에 거의 확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등기까지 나고 하면 또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니까. 자, 그래서 대출도 고려하셔야 돼요. 생수군 가계대출로 잡혀서 DSR 계산할 때도 산정되니까 이것도 잘 파악을 하세요. 자, 그리고 위탁운영사. 예, 위탁운영사 순서상 위탁운영사를 입주 전에 뽑아야 된다는 취지로 5번에 넣는데 이때 시행사가 데려온 위탁운영사가 있을 수 있고 수분양자가 선정한 위탁운영사가 있을 수 있어요. 자, 그렇게 해서 입주하고 7번에 또 위탁운영사죠. 나는 그런데 더 좋은 위탁운영사가 있어. 쟤네랑 하고 싶어. 라고 하면 그쪽이랑 하셔도 돼요.
위탁운용사가 생수 건물에서 최소 2개, 3개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, 구조상. 하나만 있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봐요. 왜냐하면 하나의 업체가 잘 못하면 뭐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. 그래서 최소 2개, 3개는 있어야지 봐서 A가 못하면 B로, B가 못하면 C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고요. 뭐 시간 지나다 보면 4개, 5개도 생깁니다. 뭐 수분양자 사이에서 위탁 운영 업체가 아니라 내가 운영할 거야.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많이 생기게 되는데, 그래도 저는 가능하면 위탁 운영 체제로 가는 방법이 좋다고 보고요. 뭐 수분양자들이 법인을 세워서 하는 방법도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. 자, 그리고 공용 공간. 공용 공간은 이제 숙박업 영업 허가를 받을 때 프론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공용 면적에다가 로비에다가 특정 업체에 있는 위탁운 그 계약자 수가 많다고 해서 자기들이 다 독식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안 돼요. 예. 당연히 우리도 여기 공용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가서는 숫자 많은 분들이 우리 거야라고 해서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공용 공간을 사전에 지금 말을 좀 해서 위탁 운영사랑 같이 머리를 맞대서 자기네가 속한 계약자 기준으로 나누셔야 돼요. 그게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운영을 하면 좋고요. 여러분도 공항 가시면 대한항공 탈 때 공항에 대한항공 뭐 부스나 뭐 카운터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? 아니잖아요. 뭐 티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항공사들 프론트가 많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타려는 건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 로비에 아무리 다른 비행사들 뭐 프론트나 데스크가 있더라도 뭐 그거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. 마찬가지예요. 수분양자분들이 많이 겁먹는 게, 아니 건물 로비에 그 프론트 여러 개 있어서 업체가 나눠지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, 그 호텔이나 이런 거 예약할 때 프론트가 나눠졌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예약하는 사람은 없거든요. 대부분 위치, 리뷰, 후기, 뭐 시설 이런 거 보고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건물 가치를 생각했을 때 생숙은 여러 개 위탁 운영사가 있는 게 좀 더 안전해요. 자, 그렇게 공용 공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되고, 그리고 운영 기간이 좀 길겠죠. 매도까지 하신 분들은 아직 많지 않을 거예요. 생숙 막 팔고 싶어 그러잖아요. 근데 막상 수익이 잘 나면 안 팔려고 해요. 그렇습니다. 자, 생숙 업무 중 중요성 비율은요. 수분양자 커뮤니티가 35% 비율이에요. 반면에 반면이 아니지. 하지만 위탁 운영사는 45%예요. 중요성은 업무적인 중요성만으로 봤을 때는 위탁 운영사가 더 중요한데요. 순서상 중요성을 봤을 때는 수분양자 커뮤니티가 중요해요. 왜냐하면 수분양자 커뮤니티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위탁 운영사가 나오는 거고요. 수분양자 커뮤니티가 있더라도 위탁 운영사를 잘못 선정하면 생수 투자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수분양자 커뮤니티랑 위탁 운영사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. 관리단, 뭐 관리업체, 뭐 관리인 뭐 다 좋아요. 그런데 건물 관리 쪽에서 하는 그 중요성은요. 수분양자 커뮤니티랑 위탁 운영사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져요.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봤자 관리비 30만 원을 15만 원 줄이는 거, 또는 뭐 20만 원을 15만 원 줄이는 거, 뭐 이런 식으로 정도 영향이 있거든요. 물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문제가 있긴 하지만,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객실 판매를 많이 해서 매출 많이 올리셔야 돼요. 매출 많이 올리시는 게 건물 관리비 줄이는 노력보다 훨씬 더 좋아요.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너무 관리단, 관리업체, 뭐 시행사랑의 어떤 뭐 갈등 이런 거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내 객실 나의 이익을 위해서, 그게 내 모두의 이익이기도 해요. 내 객실 내 수익이 잘 나와야지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거든요. 자, 냉철하게 판단하세요. 위탁 운영사 선정과 수분양자 커뮤니티가 제일 중요하다. 자, 5개 주요 주체예요. 생수방장, 수분양자, 위탁운영사, 대출기관, 시행사 이렇게 있고, 뭐 생수방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개별적으로 요즘에 자문해드리는 분도 많고 한데,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경우는 도와드리고,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요즘에는 안 나서려고 해요. 왜냐면 여러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오해도 있고 해서 몇몇 분들 일부 대상으로 요즘에 자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. 필요시에는 그 위탁운영 서비스도 제가 제공하고 있어요. 그래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고요.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변호사, 세무사, 회계사 이런 전문 직종은 없어요. 뭐냐면
시행사랑 분쟁이 생기거나 위탁사랑 분쟁이 있으면 뭐 법대로 합시다. 뭐 법으로 해요.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큼 저는 생숙에서 가장 안 좋은 건 없다고 봐요. 왜냐하면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분양 안 되지, 매도 안 되지, 운영도 제대로 안 되지, 갈등 때문에. 그래서 힘들더라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대화해서 서로의 해결점을 찾아서 좁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정 안 되면 변호사한테 뭐 소송 대리나 아니면 어,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저한테 자문을 받고 시행사를 어떻게 하면 협의할 수 있을지 좀 중재를 해달라. 이렇게 중재 서비스를 요청해도 괜찮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, 분명히. 예, 그래서 수분양자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안 맞거나 아니면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저를 통해서 중재를 할 수 있게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 뭐 서비스 신청하시면 제가 보고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생수 건물에서 법적 분쟁보다는 대화를 해서 어, 물론 사실 대화로 원하는 걸 다 얻어내기는 정말 힘들거든요. 조금씩 한 발자국씩 양보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요. 나중에는 10발자국 훨씬 더 먼저 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. 예. 요거는 제가 직접 운영을 제 생숙도 갖고 있으니까는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.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본다고 생각해야지 훨씬 더 큰 이익을 얻는다. 적어도 생숙에서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눈앞에 이익만 급급하거나 내 감정만 내세우면요. 정말 안 돼요. 특히 리더로서 뭐 관리단을 이끌거나 아니면 위탁 운영 뭘 이끌거나 이렇게 앞에서 나서시는 분들은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. 대부분 다 생속 그 업무에서 앞에 나서서 하신 분들은 정말 유능하고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일정표예요. 이렇게 준공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요. 뭐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색을 칠했습니다. 이 업무가 되려면 무엇보다 커뮤니티가 형성돼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. 아무리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자세히 하더라도요.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커뮤니티 형성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수분양자분은 몇 명이서 저한테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직접 이제 수분양자분들 모으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. 뭐 필요하신 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업무가 이렇게 복잡해요. 이 표 하나만 딱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으면 생숙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고수인 거예요. 예,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이 표를 이해할 수 있는 게. 업무 관계도인데 저도 설명하려고 해도 머릿속은 저는 이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얘기하기 편한데 이걸 설명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워요. 굉장히 복잡하죠. 여기 보시면 관리인 중심으로 건물 관리업체, 시행사, 수분양자 이렇게 상대해야 되고 건물 관리업체는 관리이사, 관리소장 연관되어 있고 관리소장 관리비의 비용과 수익 연관되어 있고요. 관리인은 또 임시대표는 자 수분양자일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수분양자 아닌 사람이 관리인을 해서 뭐 안 좋은 영향을 했는데 요즘엔 대부분 다 수분양자가 되니까 뭐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하지만 수분양자가 내세운 관리인이라고 했더라도 무조건 그 사람이 맞다, 뭐 투명하다, 옳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분양자가 관리 이사님들 또는 뭐 여러 위원분들 통해서 그 상호 견제를 해야 합니다. 자, 관리인이 있으면 이제 시행사랑도 얘기할 수 있겠죠. 어, 또는 뭐 임시대표요. 여기 관리인이라고 썼는데 아마 관리단 집회가 대부분 그 설립되지 않았으니까 임시대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시행사 입장에서도 개개인이 와서 뭐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일 진행을 할 수 없으니까 못 해주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뭐 100명의 임시대표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나면 시행사도 이제 그분이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. 얘기를 한다는 거는 원하는 걸 뭐 들어준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뭐 대화에 예,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시행사는 위탁 운영사, 건물관리업체, 분양업체 뭐 대부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또 임시대표는 수분양자분들이랑도 소통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사실 수분양자분들 권한이 제일 많잖아요. 대출 기간, 수분양자들이 찾을 수 있고 관리인 건물관리업체 관리규약 의결 다 수분양자가 해야 합니다. 건물관리업체도요. 원래는 그 시행사 쪽에서 온 임시관리업체가 보통 있는데 여기서 관리비를 너무 폭등시키거나 말도 안 되는 비용이 청구된다라고 생각하면 수분양자들이 따로 관리업체를 빼서 이렇게 선정할 수도 있거든요. 그때 관리인과 뭐 임시대표 이제 이런 분이 나서서 하게 되는데 뭐 진짜 의사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. 우리가 아파트 투자 이런 거 하면은
뭐 관리비 신경 안 쓰잖아요. 뭐 예약률 신경 안 쓰잖아요. 전세 들어오니 안 오니, 뭐 월세 얼마니, 뭐 관리비 이런 건 신경 안 쓰잖아요. 근데 생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경 써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생숙을 한번 투자해서 한 1, 2년 겪어본 분들은요, 부동산 다른 거 투자할 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. 예. 수분양자가 위탁 운영사도 결정해야 되니까 뭐 계약 관련된 것도 봐야 되고, 위탁사 선정 관련된 것도 뭐 브리핑도 받아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수분양자가 다 할 수 없고 관리인도 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자문 서비스를 드려서 큰 틀을 잡아드려서 그 해당 생숙에 맞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알려드립니다. 자, 이게 주체별 업무 일정을 이렇게 적어봤어요. 엑셀이거든요. 제 영상 아래 링크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요 설명한 내용이 굉장히 좀 길긴 한데, 요 설명한 내용은 제가 그 이제 제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만 이제 몇 분 이렇게 선별해서 드릴 텐데요. 어, 제 강의를 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의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. 보통 오프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, 앞에 것만, 요 슬라이드에 있는 것만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계셔도 생숙 업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. 일단 중요한 게 뭐다?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순서, 여기 커뮤니티 구성 2번 있죠? 일단 준공일 전 1년 전에서 6개월 요 사이에 반드시 100명 또는 30% 이상 모으세요.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게 힘들다. 그럼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자문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. 뭐 영상도 이제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바쁜 이유가 있어요. 예, 조만간에 제가 그 이유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생수 전망은 올해 굉장히 밝습니다.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밝게 봐요. 분위기가 확 바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해서 좋은 생수 잘 만들 수 있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